아동학대 사건 이후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2차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대대적으로 진행한 해당 유치원의 회계감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아동학대 사건 이후 진행된 해당 유치원에 대한 교육청 감사. 당시 유치원 설립자 J씨와 그 일가가 유치원 돈을 사적으로 썼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만 무려 118억 원. 부산시 교육청은 이 결과를 갖고 수사당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대상에 사기 혐의만 넣었을 뿐 국비 유용과 같은 중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횡령이 안 되고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이 좀 미비한 거죠. 법원에서 다퉈야 할 문제를 자신들이 알아서 빼버린 건데 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은 유치원 재산이므로 국비 횡령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현재 사립유치원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여기에 유치원 비리를 밝힌 핵심 증거를 눈앞에서 놓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말 J씨 일가 유치원에서 이들 것으로 추정되는 장부를 발견했지만 황당하게도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누군가 은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나가는 모습이 CCTV로 이제 확인됐고 실제로 가는 그 특정은 하지만 여기 이제 외투를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가는. 최근 민간에서 새로 입수한 100여 장에 달하는 장부입니다. 여기엔 J씨 일가가 사적으로 쓴 돈의 흐름부터 모 국회의원에게 수백만 원이 전달된 기록까지 상세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상당 부분 포함이 된 내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연일 비리 유치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칫 부산시 교육청의 부실한 감사가 솜방망이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어제 수능에서는 첫 번째 과목이었던 국어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다른 과목들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부산의 수험생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인화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수험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쏟아집니다. 장장 9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후련한 반, 아쉬운 반, 만감이 교차합니다. 비문학이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지문이 조금 긴 것 같아갖고 읽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공부했던 만큼은 그래도 잘 본 것 같아서 네,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 수능은 특히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아 수험생들이 1교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어는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지난해 수능과는 비슷한 수준. 지문이 길고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많아 시간 조절이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입니다. 수학은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가장 어렵고 풀기 힘든 이른바 킬러 문제들이 쉽게 출제됐습니다. 지역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능 수학에 취약했던 부산 지역 학생들, 특히 재수생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어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해 무난했다는 평가입니다. 국어가 조금 어려웠고 수학이 쉬워지다 보니까 부산 지역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형성되어 수시 모집 아닌 정시 모집에서는 부산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입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부산대 등 부산 지역 대학들도 본격적인 입시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남은 일정을 꼼꼼히 챙겨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트레일러 기사들이 컨테이너 청소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주인인 해운선사가 해야 될 일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만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레일러 기사가 빈 컨테이너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불빛을 비춰보니 개미 수백 마리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죽이나 이거 끝난다 이거. 우리나라 수출입 물자를 실어 나르는 트레일러 기사들이 빈 컨테이너 청소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상당수 컨테이너가 나무 조각과 흙더미, 정체불명의 외래 생물 등으로 오염돼 있기 때문입니다.
녹이 슬거나 구멍이 난 부위도 트레일러 기사들이 수리를 떠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기사들이 보통 보면 먼지 둘러서가면서 그 안에 먼지 말도 못 하거든요. 그거를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모른다 이거죠. 좋은 콘테너인지 나쁜 콘테너인지 모른다 이거죠. 말 복걸복이니까. 컨테이너 주인인 해운 선사들이 나몰라라 하는 가운데 트레일러 기사들은 일감 확보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청소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당국은 우선 빈 컨테이너 실태 조사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조사에선 30%가량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고박 작업을 하고 남은 잔존물이라든지 일부 쓰레기, 그다음에 바퀴벌레 사체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2차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외국 항만의 사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해운 선사들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개선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점검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산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부산 지역의 주요 신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낡은 규제가 불황에 울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 목죄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부산 지역 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울부짖고 있다며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문제나 장거리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상공회에서도 부산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육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이 간호보건직 등의 승진시험 응시자에게 일괄 가점을 주는 등 점수를 조정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1월에 치러진 3, 4급 승진시험 때 합격자가 고작 3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전부 점수를 올려줬고 불합격자 14명을 구제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산의료원장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바람에 불합격자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가점을 줬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부산시가 센텀 1지구에 대규모 게임 융복합타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게임 산업 도약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e스포츠 경기장과 체험관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스타 연구 개최와 함께 게임 산업을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네, 3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동남권 경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관세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19.4%나 감소했는데 특히 하반기부터 더욱 크게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곳곳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 선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만큼 일교차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부산도 오전과 밤 시간대 먼지 농도가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부산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에 끼어있는 안개는 낮 동안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부산 17도, 양산 16도, 창원은 1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 즐기실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한층 더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 지역 27개 기업과 단체들 그리고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아시아드 주경기장 하늘다리에서 펼쳐집니다. 오늘 담그는 김치는 2만여 포기로 홀몸 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동안에는 재능기부 봉사단의 공연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가 주관하는 겨울 철새 맞이 행사가 사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천연기념물 179호인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 큰 고니와 노랑구리 저어새와 같은 다양한 철새들의 겨울나기를 볼 수 있는 곳이죠. 롯데몰 동부산점 등 50여 개 지역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인력을 채용하는 기장군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오후 기장군청에서 개최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할 경우 현장에서도 면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지금을 공감하는 부산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공감의 송군입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달 토스트입니다. 이거 송정에 있는 그 푸드트럭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예상하시는 바로 그 푸드트럭이고요. 일명 달 토스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송정의 또 다른 명소가 됐어요. 뭐 달 토스트 먹으러 송정 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푸드트럭이 이제 푸드 빌딩이 됐네요. 네, 건물 제일 위에 본점이란 명칭과 함께 이제 간판이 달리면서 예. 푸드트럭에서 건물을 올렸다라는 댓글 제보가 있었는데요. 네. 이에 네티즌들이 건물을 올렸다 대단하다 이런 댓글이 좀 많았고요. 예. 트럭에서 줄 서서 먹는 게 제맛인데 라며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씩 가봤는데 이 줄이 엄청 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가보셨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대형 백화점에도 입점을 하는 등 소위 정말로 잘 나갔었는데요. 예. 수많은 댓글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자 대표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 댓글창에 사장님이 나타나신 거네요. 네,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예. 대표님께서는 추운 겨울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 건물로 입점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뭐 방송으로 좀 소개하기 어려웠던 댓글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직접 댓글창에 나타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갈 때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라며 응원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훈훈한 댓글처럼 이번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토스트를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뒤집힌 신호기입니다. 이건 뭐죠? 네, 동구 YMCA 건물 앞에 있는 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신호기인데요. 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각장애인용인데 거꾸로 뒤집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티즌들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설치한 것 아니냐. 거꾸로 달려 있으면 저기 점자는 무용지물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네, 그러게요. 저희도 뭐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자도 거꾸로 있으면 알아볼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한 네티즌께서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버튼의 위치와 색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질과 다르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바로 또 다른 네티즌께서 아래 위가 정해져 있는데 똑바로 달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라며 반박을 하셨어요. 색으로 보는 것 같으면 점자를 애초에 달지를 말았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가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네. 단박에 일축을 하셨어요. 일단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큰 불편을 못 느끼겠지만 당연히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는 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심한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윤창호법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네, 지난 9월에 발생한 고 윤창호 군의 사고 이후로 윤 군의 친구들이 일명 윤창호법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온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최근에 국화 모양의 음주운전 근절 배지까지 제작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 추모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윤 군의 친구들이 운영 중인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 블로그와 SNS에 애도를
표하는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이 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호돈 부산시장도 다녀와서 윤창호법 통과를 간곡히 바란다는 SNS를 남기셨는데요. 네. 윤창호 군 친구분들도 더 활동을 열심히 해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이 법안 입법을 좀 계기로 확 분위기가 바뀌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네. 부산 MBC 누리톡톡 오늘의 세 가지 이슈는요. 달토스트, 뒤집힌 신호기, 윤창호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공감의 송군이었습니다. 철강 산업단지가 있는 포항에는 일본산 고철을 수입해 사용하는 업체가 많은데 이 고철에서 방사능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철 사용업체의 자체 검사를 통해서 뒤늦게 발견되면서 정부의 공식 검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16차례에 이릅니다. 포항 등에 공장을 둔 현대제철이 9차례로 가장 많고 대한제강, 포스코 특수강 등의 순으로 세슘과 라듐 등 치명적인 핵종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가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했다지만 숫자가 부족해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포항의 경우 수입 고철을 녹여 재활용하는 골업체가 전국 최대 규모인데도 항만의 감시기는 석 대에 불과하고 다른 항만들도 수입 물량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에 고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에서 이런 감시기가 3대밖에 없다라든가 관리 감독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방사능이 검출된 16건 가운데 14건은 고철 사용업체의 자체 검사로 확인됐고 정부 검역망에 걸린 사례는 불과 2건입니다. 1차적으로 항만 감시기에서부터 계측이 되지 않고 사용자 현장에서 방사능 검출이 됐다는 것도 관리 체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입 고철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포항이 그 위협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 지금이라도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확대하고 정부의 공식 검역망을 보다 세밀하게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부산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20여 분 동안 화장실에 갇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쯤 서구의 한 수능고사장에서 1교시 시험을 마친 20살 A씨가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다가 잠금 장치가 고장나 20분 넘게 갇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이 급히 잠금 장치를 열어 A씨가 2교시 시험을 치를 수 있었지만 A씨는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무용 핀으로 보육아동 7명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무죄 선고를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 A씨가 오랜 기간 사무용 핀으로 아이들을 찌르는 등 상상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을 하지 않아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부품 납품 계약 체계를 청탁하면서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 임원에게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7부는 배임 증제와 외국환 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인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건넨 319만 달러를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미국의 유명 자동차 회사 임원에게 3,5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계약을 청탁하면서 회사 자금 40여 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서 바꿔 건넨 혐의입니다.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8이 오는 18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6개 나라 691개의 게임 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올해 지스타에는 각종 신작 게임 체험 행사가 진행돼 게임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우수한 중소개발사와 국내외 제작사가 만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 설명회를 비롯해 대한민국 게임 대상과 게임 산업 채용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어제 열린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오는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환경위 측은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 자료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 감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어제 부산발전연구원 감사에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오는 23일 보충 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해 논란이 됐던 부산 진구의회 자유한국당 배영숙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부산 진구의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한 표결에서 참여의원 16명 가운데 14명이 찬성해 통과시켰고 앞서 구의회 윤리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부산에 있는 고시원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방과 건축, 전기, 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은 부산 지역 전체 고시원 중 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108곳을 다음 달까지 먼저 점검하고 나머지 140곳도 내년 1월 말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고시원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이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곳곳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선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17도로 어제만큼 일교차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부산도 오전과 밤 시간대 먼지 농도가 조금 오를 수 있겠지만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 즐기실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떨어져서 한층 더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